갑니다.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삼국시대를 할 건데요. 숙제는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고요. A4 용지 한 장 정도라든가 혹은 자기 노트에 해오시면 됩니다. 제가 검사할 겁니다. 예. 주말에 하고 싶어서 난 자랑해도 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셔도 제가 화내지 않을 거고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가 검사할 겁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검사할 거니까 꼭 해오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여러 나라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삼국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중요한 거 하나씩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삼국시대 중에서도 자 삼국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게 몇 세기죠?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말하는 게 몇 세기지? 4세기야. 왜 4세기야? 왜 삼국이 4세기야? 이때 말하는 삼국엔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앙 집권 국가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4세기는요. 북쪽에는 부여가 있어 없어? 야, 부여가요. 494년 문자명 장수왕 때까지도 부여는 있었다. 살아있었다니까 5세기 말에 부여가 없어지죠. 자, 남쪽에 가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야는 완전 사라지는 게 532년에 금관가야가 망하고 562년에 대가야가 망하잖아요. 그럼 6세기 중엽까지 가야가 살아있어. 그러면 5세기까지는 나라가 5개가 있는 거고 6세기도 나라가 4개나 있다고.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해? 삼국시대라고 하잖아. 왜 4국시대, 5국시대 안 그러고 3국시대라고 합니까? 이제 답 나왔죠. 삼국이란 말에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중앙 집권 국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부여와 가야는 뭐라고요? 연맹국가, 연맹왕국당에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가야는 항상 뒤에, 부여는 뭐라고 나와? 초기 국가 부여라고 나오고요. 가야는 뒤에 항상 두 글자가 더 붙지 뭐 가야, 연맹.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 후기 가야, 연맹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고려 백제 신라도 태어날 때부터 무슨 중앙 집권권을 시작한 게 아니겠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 태어날 때 오르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잖아. 국가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게 새 나라가 되는 게 언제야? 4세기야. 자, 고구려는 언제부터? 고구려는 언제부터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한 거 언제? 그래, 태조왕이잖아. 태조왕이 나라 세웠어요? 아니잖아. 안 이상해요? 보통 태조왕 건국자잖아. 태조 이성계, 태조왕건. 근데 고구려 세운 사람 누구야? 주몽, 송일국이잖아. 그치? 근데 왜 태조왕이야? 얘기 안 했나? 무슨 국가 시작한다고? 중앙집권국가. 그래서 게르베의 고시가 왕위를 세습한다 그랬더니 기억나지, 그지? 자, 1세기 중엽부터요. 자, 백제는 3세기 지난번에 했는데 무슨 왕? 고이왕. 신라는 4세기 뇌물 마리감부터지. 그러니까 4세기 신라가 가장 늦어서 4세기 356년이지 뇌물 마리간이 즉위한 요 무렵부터 신라가 드디어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모르나? 중앙집권국의 특징 첫 번째 뭐? 왕위 세습. 좀 더 자세히 가면 형제 상속에서 뭐로 바뀌는 거? 부자 상속으로 바뀌는 거. 그죠? 두 번째 율령 반포. 세 번째 불교 수용. 네 번째 정복 전쟁. 주로 무슨 강역을 차지한다? 한강역을 차지하게 서로 경쟁한다. 다 알잖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무슨 국가의 특징이야?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고구려로 따지면 태조왕이 6번째 임금이거든. 그 이전에 주몽 동명왕이 있지. 2대 임금이 유리왕이잖아. 그 찌질이 유리왕. 홍조가 알잖아. 그지? 세 번째는 대무신왕 있지만 얘들은 중앙집권국가가 아닌 거잖아 지금. 그래서 4세기가 돼야지 삼국시대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4세기부터가 본격적인 삼국의 경쟁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세기가 중요한 거야? 4세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4세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 테니까 이번 시간에 여기도 네가 싫어하는 얘기가 나와요. 중국사. 근데 한국사 공부하는 친구 중에서 중국사 좋아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역사 되게 좋아하던 덕후 애들 말고는 중국사는 낯설지. 한국사도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나? 우리 중에서 한국사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 나랑 카메라랑 둘이 있을 거라고.
거의 그럴 거라고. 특히 뭐 이과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냥 아주 드물게 사극 좋아하고 덕후들이 있을 뿐. 그런데 다행히 대한민국 공무원이 한국사 필수여야지. 말이 돼? 필수여야지. 공무원 시험이 제일 좋은 시험이야. 국어, 국사 필수잖아. 국어, 국사 필수. 근데 당락을 결정하는 건 영어지.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된다면 영어를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아? 야, 우리가 미국 갔어. 여행 갔어. 동사무소 갔어.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뭘 써야 된다고 생각해. 영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미국 군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어. 우리나라에 왔으면 뭐 써야 돼? 한국어 쓰면 되잖아. 요새 번역 서비스 잘 되는 거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난 좀 이것도 좀 사대적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집해 주세요. 괜찮아. 하지 마. 뭐 100% in my opinion인데 내 생각인데 뭐 어때? 자, 제가 대통령 되면 한국사를 한 300점, 국어 한 200점, 영어 한 100점 이렇게.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좋을 텐데. 개소리야. 자, 4세기. 4세기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 누구예요? 백제잖아. 백제. 누구? 그렇지. 4세기. 근육빵빵 근초고. 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초고 왕이 잘 나가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봐봐. 고구려하고 신라는 역사 발전하는 단계가 딱 되게 계단식이야. 봐봐. 고구려 태조왕 있죠. 걔를 보고 왕이 세습하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과다가 4세기 누구야? 소수리만, 율령반포, 불교수영, 태학설립하죠. 그 다음 뭐라고요? 광개토왕, 장수, 스탠다드지. 자, 신라 봐봐. 뇌물 마리간 있지. 5세기는 나주동맹 버티다가 6세기 지, 법, 진, 쫙 법칙에 따라가는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갑툭 튀지. 4세기 갑툭 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네. 이게 누구야? 백제.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가 분량이 어때요? 제일 적어요. 그래서 4세기 백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었는지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게 그 중에 한 시도일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시도일 뿐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야. 자, 이번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한강을 보는 거지, 그지? 태백산맥, 소백산맥 있습니다. 자, 백제라는 나라는 누가 세웠죠? 비류와 온조가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죠. 얘들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처음에 출발할 때 나라가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처음에 나라의 뭐야? 10제였어요. 10제. 다른 신하가 10명쯤 됐다고 해서 10제였다고. 그러다가 이제 미추홀로 갔던 비류가 되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조 세력이 흡수했을 겁니다. 둘이 친형제다.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뭐 미추홀에 뭐 바닷물이 짜서 뭐 농사가 안 된다? 개소리죠. 그럼 지금 인천은 어떻게 살아? 그거는 그냥 핑계거리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류 세력과 온조 세력의 다툼 속에서 온조 세력이 승리했는데 근데 역사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비류가 형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 온조가 동생이고. 왜 그럴까요? 이긴 자의 아량이야.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쪽 세력 어떻게 해야 돼?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사실은 형제다 라고 해야 쉽게 통합이 되겠지. 그걸 잘했기 때문에 백제란 나라가 세력이 커진 거야. 생각해봐. 거꾸로 말하면 마한에만 나라가 몇 개 있었다고? 54개국이 있었잖아. 마한에 54개국이 있었고 그 중에 첫 번째 처음으로 잘 나간 나라는 백제가 아니었지. 목지국이었다고. 목지국.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라고요? 목지국이 처음에는 더 컸는데 백제라는 나라가 어때요? 점점 세력이 커지고 목지국은 어떻게 한다? 이제 점점 밀려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목지국의 중심지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지만 철안에서 익산에서 나주 지역으로 쭉 밀려갔다고 보는 거야. 그럼 마지막이 어디로 보는 거야? 나주 지역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나주 가면 아파트 형태의 고분이 있다고. 특이한
백제 스타일이 아닌 형태의 고분들이 나주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굴된다고. 그게 이제 아마도 목지국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때 이제 결국 흡수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근초고왕자.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백제가 처음 출발할 때 여기 조그만 나라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 고구려도 처음 때 이딴만 했다.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고구려 처음에요. 커봐야 요만한 거야. 정확합니다. 딱 요만합니다. 뭘 보면 어떻게 알고 요만한지. 무덤을 보면 아는 거야. 곱은 돌 무지 무덤, 장군총 같은 돌 무지 무덤 있잖아. 이게 여기서 13,000기 발굴이 됐거든. 지금은 중국이 너무 발전을 급하게 하잖아. 지금 남아있는 게 한 7,000기밖에 안 남아있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막말로 지네 것도 아니잖아. 지네 거라 우기기도 하지만 일부는 큰 것들 우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어쨌거나 요게 나오는데 여기가 뭐라고? 초기 고구려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되지. 생각해봐. 광대토왕이 만주벌판 달려라. 광대토왕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며. 만약 고구려 출발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큼이었으면 광개토는 어딜 먹어야 돼? 저기 러시아 애들 때리고 막 저기 몽골 애들 때리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처음에 요만했으니까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광개토왕이 나머지 지역을 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백제도 처음에는 조그만 나라로 출발했겠지. 처음에는 누가 더 컸다? 목지국이 더 컸다니까. 그랬다가 이제 점점 세력 키우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왕이 나와. 누구야?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왕이 누구지? 고위왕이거든. 고위왕이다. 이걸 근초고왕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인데 아니에요. 고위왕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립니다. 백제에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건 누구라고요? 고위왕이고요. 거꾸로 말하면 뭘까? 거기까지밖에 못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여기 있잖아. 충청도, 전라도 여기 넓은 땅 있잖아 아직까지. 여기는 백제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막 여전히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지. 목지국을 비롯한 다른 정치세력, 만에 54개국 중에 다른 세력도 있었다는 얘기야. 이걸 완벽하게 다 먹은 게 누구라고요? 근초고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까지, 영토가 어디까지? 남해안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야 되자 가야의 일부 세력이 와서 복속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복하는 거하고 복속은 또 다른 거잖아,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를 놓고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랑 싸워가지고 어떻게 한다? 평양까지 쳐들어가서 고구려 왕을 어때요? 죽이기도 했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한반도가 좁다 이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서, 쌍둥, 일본의 뭐래요? 규슈로 진출하기도 하죠. 이때 전해준 칼이 뭐라고요? 가지가 7개 달렸다 그래서 뭐라고? 7지도. 다 하는 얘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백제가 4세기에 이렇게 갑툭튀로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뭘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학자들이 듣기만 해. 요 평양 요 지역에 뭐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고조선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내가 연결되는 거야 나름에 한참 뛰어넘어왔지만 낙랑. 그렇지. 한사군 중에 마지막까지 존재했다는 게 낙랑이라고 알려져요. 물론 이건 이병도 학설이야. 신채호 학설이 아니라. 신채호 학설이면 낙랑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어야지. 근데 얘기했지. 괜히 내가 이병도 얘기한 게 아니야. 역사학계 도깨비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은 누구 제자들이라고? 이병도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틀에 맞춰서 역사를 설명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틀을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걸 먹은 사람이 누구죠? 요거 누구라고? 미천왕. 자, 미천왕 외워야 된다.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 311년 어디를 먹었고? 서안평. 서안평. 요 서안평 공격했다가 역광관 당한 사람 있잖아, 고구려. 동천왕. 위나라 침략받아가지고 동천왕 죽을 뻔했잖아. 이때 왕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야? 미루하고 유유. 유유와 미루 들어봤지, 그지? 그래서 얘들한테 뭘 지급했다? 시급. 시급. 농급하고 달리 뭐야? 시급. 시급은 신라만 지급한 게 아니에요. 삼국 모두 지급했습니다. 경제사 봐봐. 아직도 정확하지 않잖아. 자, 내가 괜찮아. 날 만났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마. 좋은 선생님을 만났잖아.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으니까 네 병을 다 치료해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넌 열심히 운동하고 밥 잘 먹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서한평 311년에 먹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야. 고구려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다 그랬잖아. 이 점점 세력이 키워지려면 여기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계속 노렸단 말이야. 요걸 먹고 313년에 어디 먹고? 낙랑 먹고, 그 밑에 있는 314년에 어디까지? 대방까지 먹었잖아. 대방, 가까운데 대방 여기? 근데 대방군은 아시다시피 한사군이 아니야. 한사군이 아니잖아. 낙랑, 현도, 인번, 짐들이 아니잖아. 그럼 뭐냐? 3세기형 요동 지역의 공손시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곳이 대방이라는 것이야. 어쨌거나 그럼 뭐야? 이 중국 세력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고구려가 이렇게 세력 키워서 이렇게 먹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싸우다가 깨졌겠지. 그럼 상당수는 어떻게 해야 돼? 도망을 쳤겠지. 일부는 어때요? 남쪽으로 도망을 쳤겠지. 여기 뭐가 있어? 백제가 있는 거야. 여기 313년이니까. 그리고 일부는 어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지. 중국으로. 그러면 이때부터 백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무래도 선진 문물인 중국 문물을 어때?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유리해졌겠지. 그리고 중국과의 교육이 어때요? 활발해졌겠지. 요 발전하는데 한 세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부른 거죠. 30년. 그 다음에 왕된 사람이 누구야? 근초고왕.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무렵 이제 백제가 이미 1세기 전에 3세기 고유왕이 한강역 차지하고 알잖아. 율령 반패하고 육좌평 16 안등제하고 체제 정비를 쭉 해놨잖아. 거기에 플러스 선진 문물의 수용과 중국과의 교역 활발과 국력이 어때 성장하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화렴 점정을 찍은 오빠가 근육빵빵 근초고이라는 아주 뛰어난 군주가 나왔으니 이제 백제가 어때요? 성장을 본격화한다. 갑툭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목지국 계속 밀어내면서 세력이 계속 커져가지고 영토가 이제 어디까지? 남해안까지 가요. 남해안까지 가고 이렇게 세력 커지니까 일부 가야 애들이 와서 복속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쭉쭉 가는 거지. 자, 요런 상황 속에서 이게 몇 세기라고? 4세기인데 자, 이러면 한반도 안은 이렇게 되는데 중국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대외관계는 중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한나라가 어때요? 되게 오래 갔어요. 전한 200년, 후한 200년, 그래서 약 400년이나 이어진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족속을 뭐라 그래? 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글자로 뭐야? 한자라고 하는 거잖아. 한나라 때문에. 진족, 진자라고 안 들리지? 왜 그러겠어? 금방 망했잖아. 3대 16년 만에. 만약 진나라가 한 3, 400년 갔으면 어때요? 진족, 진자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야. 한족, 한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라도 망할 때가 된 거지. 그래서 220년에 위나라가 생기는 거지. 위나라 누가 세웠죠? 조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조조 아들이죠. 그죠? 조비죠. 예, 조비. 예. 조조는 승상이었잖아. 승상. 그래서 조승상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제갈국명이 어떻게 해? 지도를 딱 펼쳐놓고 유비를 꼬드기지. 천하를 셋으로 쪼갭시다. 천하 삼분지계. 그래서 너도 황제 하삼 촉. 그렇죠? 촉은 이쪽에 스촨 지방에 지진 많이 나고 알잖아. 그지? 짜장 좋아하고 이런 지역이란 말이야. 완전 시골 촌놈들이잖아. 이 시골 촌놈들 그지들도 황제를 칭하는데 아 여기 사람도 많아서 인구도 많고 생산도 엄청 풍부한 이 동네 부자인 내가 황제를 못 칭할 이유가 없겠지. 그게 누구야? 손권이야. 그게 뭐라고요? 오나라. 그래서 220, 221, 220 이렇게 나라가 셋을 쪼개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삼국시대라고 말하는 거고 삼국지라는 진수라는 사람이 쓴 정식 역사책도 있고 정사가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나중에 꾸려 모아가지고 나관중이가 이제 삼국지 연의라는 원나라 때입니다. 소설을 쓴 거지. 어쨌거나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해? 촉이라고 생각하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작가의 시점이 어때요? 총나라가 정통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지. 같은 유씨라는 거야. 유씨라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공부해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게 국력으로 따지면 얘가 6, 얘는 1, 얘는 2야. 국력.
인구라든가 군사력 따져보면 그러니까 알잖아. 얘네 둘을 합해도 어때요? 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뭘 보면 알아? 적벽대전. 영화 보셨잖아. 삼국지 읽어보게 영화. 적벽대전이 뭐야? 이 두 나라가 손잡고 이 나라한테 개긴 거지. 그래서 이겨서 졌어. 이 두 나라가 이겼어. 그럼 이 나라가 망했니? 아니, 안 망해. 망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승리해? 위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초나라가 위나라에 망해. 근데 위나라가 어때요? 사마시들에게 또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이 됩니다. 아니, 지배자가 바뀌면 나라는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오나라가 또 진나라에게 망하는 겁니다. 280년. 그래서 220년에 쪼개져서 삼국시대는 몇 세기다? 3세기야. 그런데 요 북쪽에 흉노를 비롯한 선비, 저, 갈, 강, 다소도랑캐라고 합니다. 다소도랑캐가 쳐들어오는 거지. 전문용어로 다굴이라고 하죠. 자, 어떻게 해요? 못 이기지, 그지? 쳐맞고 도망을 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동진. 그래서 이 화북 지역, 양쯔강 유역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니, 화북, 황하 유역에서 양쯔강 유역으로 난징으로 도망을 오는 거야. 그럼 이 화북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오랑캐가 차지. 그래서 5호가 몇 개 나라를 써서 무려 16개 나라를 써. 이게 5호 16국 시대가 되는 거야. 그럼 5호 16국이 몇 세기라고 이게? 외우기 좋잖아. 삼국 시대니까 뭐야? 3세기. 5호 16은 뭐야? 4, 4, 16 아니야? 뭐 4세기.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외워? 미친 것도 아니고 우리 역사도 아닌데 짱깨 역사인데 다 외우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지? 자, 누구 해야 돼? 나쁜 년, 전년, 그 전년을 계승한 나쁜 년, 후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근데 나쁜 애들만 있겠어? 중국이라고? 가끔 착한 애들 있겠지. 되게 긍정적인 나라야. 앞으로 가거든. 전진. 전진 알아요? 신화라고도 하고요. 박충재라고도 하지. 자, 역시 좋아. 우리 세대가 좋아. 대화가 되잖아.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쓰니는 얘들과는 뭐야? 갈등을 빚고요. 얘는 우리 고구려에 뭘 전해줍니다. 불교 전해주잖아. 소스님한테. 이걸 전부 다 통일한 나라가 북위라는 나라입니다. 이게 5세기입니다. 5세기. 439년 선비족의 북이라는 나라가 통일했고요. 이쪽은 어떻게 했냐? 동진 다음에 송, 제, 양, 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 북위는 다시 동이서위로 쪼개집니다. 북제, 북주로 갔다가 이 모든 걸 다 통일한 게 누구야? 수나라입니다. 이게 589년이에요. 220년부터 589년까지 또 300년도 훨씬 넘게 분열된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네이밍을 위나라와 진나라, 그리고 남쪽 여러 나라와 북쪽 여러 나라, 뭐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만 들으면 돼. 외우는 거 아니다. 외우지도 못할 거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 문제가 얼마나 치사하냐면 5호 16국하고 헷갈리는 게 있거든. 5대 19. 5대 19는 뭐냐면 당나라 망하고 송나라 들어설 때 그 분열기가 또 5대 19이야. 그거랑 5호 16국이랑 헛갈리게 해서 문제를 낸 적도 있어서. 아 진짜. 왜냐면 여러분을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삼국시대니까 3세기. 5호 16국 4, 4, 16 4세기. 5대 19국은 10세기. 다시 5대 19국이잖아. 10세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잘 외워두시면 출제자가 함정을 파는 게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함정을 파놨으면 어떻게 살짝 피해가야 되겠지. 근데 어때요? 모르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지. 그럼 탈락이야. 다시 뭔 얘기하고 싶냐면 당시 중국이 여기 양쯔강 중심의 남조와 황하 중심의 북조, 위진 남북조라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 남조 나라들하고 친한 게 누구야? 백제입니다. 백제. 알아야 돼. 얘들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백제하고 남조랑 친하다. 뭘 보면 아냐? 백제 불교 전해준 나라가 누구야? 동진이지. 이건 외우고 있잖아. 동진 누구? 말 안 한다. 그치? 자, 고구려의 불교 전해준 나라 누구야? 전진이잖아. 누구? 순도. 그건 외웠잖아. 이건 전진, 얘는 뭐야? 동진. 이건 뭐야? 북조, 얘는 뭐야? 남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4세기 대의관계는 이 남쪽의 애들 남조와 백제, 그리고 백제한테 아까 복속했다 뭐야? 가야. 그리고 뭐야? 칠지도 전해줬다. 어디야? 왜까지. 요렇게 형성이 대의관계가 딱 라인이 그어지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고구려하고 북조하고 선이 그어졌지. 그럼 남은 나라 딱 한 나라 있지. 어느 나라 있어 지금? 신라. 신라도 나름 중앙 집권국으로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라인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강호동 라인 아니면 뭐야? 유재석 라인에 붙어야 되겠지. 그래야 생존을 할 거 아니야. 자, 어디 붙었어? 이렇게 붙었지. 그래서 4세기는 뭐라고요? 위는 위, 아래는 아래. 위, 아래, 아래. EXID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대외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이거하고 관련된 것 제일 또 시험 잘 나오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언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369년에 전해주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똑같은 글씨를 보고 해석을 정반대로 하는 아마 전 세계 유일한 자료가 칠지도일 거예요. 일본 놈들은 뭐라 그래요? 백제가 뭐했다? 상납했다. 우리는 뭐야? 우리가 일본에게 뭐했다? 하사했다. 그죠? 그러면 일본 놈들은 요걸 가지고 뭐의 근거로 삼죠? 그렇지. 임나 일본부 썰의 근거로 삼단 말이에요. 임나 일본부 썰의 근거로 삼는 게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뭐야? 광개토 대항비에 나오는 391년 신묘년 기사 요걸 근거로 삼아요. 그래서 임나가 뭐야? 임나가 뭔지 알아야 될까? 임나가 뭐? 그렇지. 임나는 가야. 임나는 가야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야 지역에 뭘 설치했다? 일본부를 설치했대잖아. 이때 말한 일본부는 뭐냐면 조선 총독부하고 똑같은 거야. 착각하면 안 돼. 가야 지역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가야만 지배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조선 총독부 서울에 있었지. 그렇다고 일본이 서울만 지배했니? 아니잖아. 그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한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야? 가야 지역에 일본부, 총독부, 조선 총독부와 똑같은 일본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남부 전체를 다스렸다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369년부터 562년까지. 근거는 369년 칠지도 가다바 신게 시작이야. 560년에 끝나는 건 뭐야? 가야가 망하거든. 그렇잖아. 대가야가 562년에 망하니까 더 이상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 200년간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다스렸다라고 우기는 게 임나 일본부 썰이야.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미치코는 하야시가 되는 거야. 미치코 하야시가 되는 거야. 하늘이 아니고. 자, 먼저 일본 측 주장부터 얘기할게요.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칠지도도 있고 신묘년 기사도 있는데 일본도 역사책이 있지 않겠어요? 일본석이라는 책이. 일본석이라는 책이 골 때리는 게 일본석에 우리나라 역사가 나와 있거든요. 백제가 몇 세기부터 나오냐면 4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은 주장이 뭔지 알아요? 백제는 4세기 근초광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어때요? 처음부터 중앙집권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만 소국으로 출발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의 주장은 당시 4세기는 마한 54개국이 바글바글거리고 있는 작은 국가였다는 얘기.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중국 대륙이 위와 아래로 나눠져서 경쟁하고 있지. 그럼 한반도도 어때요? 위는 당연히 누구야? 고구려지. 일본도 고구려를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고구려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야, 4세기. 그러면 이 남쪽 편은 누가 대항을 해야 돼? 백제가 중심돼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백제가 중심돼서 대항을 했다라는 게 누구의 주장이야? 우리 측 주장이고 일본 놈들의 주장은 뭐 여기 나라가 54개나 있고 백제는 이제 막 세워진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백제가 강성한 고구려를 막았겠냐? 불가능했다. 그래서 누가 했다? 섬나라 일본이. 근데 섬나라 일본 섬나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직접 막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직접 뭐야? 한반도로 진출해서 가야 지역에 뭐한다? 임나 일본부라는 식민지배 통치기구를 만들고 한반도 남부 전체를 사실은 누가? 일본이 지배하면서 강력한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쪽발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소설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인날본부 이게 허구라는 증거는 되게 많아요. 첫 번째, 4세기에는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왜라고 불렀어요. 일본이라는 국호는 나라 시대에 처음 생기는데 이게 적어도 7세기, 늦어도 8세기. 근데 몇 세기라고? 4세기. 쉽게 생각해. 자, 3세기에 발해라는 국가가 존재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발해는 몇 세기 생겨요? 698년에 건국했을 때 그때는 진국이었잖아. 713년이나 돼야 뭐야? 발해라는 정식 명칭이 나온다고. 근데 뭐 3세기에 발해가 어딨어? 똑같은 거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두 번째, 만약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년이나 이 동네를 지배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흔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흔적이. 일본 놈들 이걸 찾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일제시대 내내 이 가야 지방의 고본들을 싹 도굴 합니다. 지네들은 도굴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 그래? 발굴이라고 그래. 근데 발굴과 도굴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발굴을 하면 뭘 내야 돼? 보고서를 내야 돼요. 어떤 유물이 나왔고 이건 어느 시대 유물로 보이고 이거 내야 되잖아. 도굴은 뭐야? 그거 낼 필요 없는 거지.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지? 내가 도굴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쪽발이 때 싹 발굴이라고 해놓고는 보고서를 단 한 장도 내지 않습니다. 왜? 진해와 관련된 게 한 개도 안 나왔거든. 요만큼이라도 나왔으면, 아니 200년을 다 쓰면 우동 찌꺼기, 뭐 초밥 찌꺼기, 뭐 유니클로 찢어진 바지 뭐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관련된 게 1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쓸 수가 없지. 진해 목적과 맞지 않으니까. 세 번째, 같은 시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일본의 침략이 수십 차례 있어. 한 번도 남부를. 그럼 쪽발이 무슨 자해 공갈단이니? 진해가 다스리고 있는데 또 쳐들어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헛소리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우기는 쪽발이 새끼들, 정말 두꺼운 새끼들 대단한 거죠. 어쨌거나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백제가 어떻게 한다?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돼줘야 되는 거고, 이걸 이제 해내야 되는 게 누가 해내고 우리 역사학계가 밝혀낸 중요한 업적이다라는 거지. 무슨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백제를 누가 세웠다 그래야 돼요? 근초관이 세웠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백제를 누가 세운 거야? 원조가 세운 거야. 그리고 고유왕 무렵에 어떻게 한다고 이제 중앙집권으로 발전을 한 거고, 당연히 그 바탕 위에서 근초광 때는 한반도 남부를 실제로 떠받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할 수 있었다. 훨씬 더 어때요? 우리 측 주장이 합리적이죠. 아니, 합리적이 아니어도 우리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될 거지 니폰 공무원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공부했던 사실들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이병도라는 사람이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잖아. 이거 나쁜 게 아니야. 언니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왜 나쁜 이미지 남아있는지 잘 모르잖아. 우리 역사학에서 이병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야. 이병도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병도의 주장은 뭐냐? 쪽발이의 주장은 백제가 4세기 세웠다는 거잖아. 우리 측 주장 뭐야? 그럼 김부식이 무슨 소설가냐? 원조 오빠가 세운 거 맞다 라는 건데, 이병도의 주장은 어디쯤 와 있냐? 4세기에 백제가 동국됐다는 건 너무 옳지 않은 주장이다. 적어도 3세기 고유왕 때쯤에는 백제가 세워졌을 거다 라는 게 이병도의 주장이야.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봐봐, 보기에 따라 다른 거지. 쉴드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주장은 어때요? 반박한 거잖아. 반면에 우리 민족주의 계열에 보면 어때요? 그래봐야 100년 차인데 원조가 세운 건 BC 18년인데 그럼 300년은 어때요? 날려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00년을 뚝 떼서 일본학이 준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에이 그래도 일본학자의 주장을 반박해서 100년 정도는 더 우리 역사를 일본 애들보다 더 반박했으니까 식민사를 극복한 게 아니냐 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 거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에게 맡길 거고요. 그건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절대 나오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왜 네 머릿속에 이병도가 부정적 이미지로 있는지 너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마 분명히 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병도를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조선사 편서회의 촉탁으로 근무하면서 13년 동안 월급 받아가면서 걔들과 함께 조선사라는 책을 편찬했다. 그죠?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한 그런 분야도 있다는 걸 알면 좋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근초광의 업적을 자세히 공부해야 되겠죠. 모두 있어요. 형제상속에서 무슨 상속? 부자상속. 또 역사책. 서기. 그래. 아우, 외워야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외우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공부하실 때요, 요서와 요동을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지역 문제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요동과 요소를 구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자세히 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4세기 말 5세기 초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백제가 이렇게 잘 나가서 하다가 고구려는 어때? 이제 좀 움츠러들었죠. 그랬다가 이제 고구려에 중앙 집권을 완성한 왕이 나오죠. 누구야? 소수림왕이지. 뭐야? 불교, 수용, 율령반포, 태학설립. 이런 거 하면서 중앙 집권을 어때요? 완성을 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가 펼쳐지겠지. 광개토왕, 그지? 광개토왕의 업적 중에 여러분 기억하는 거 뭐 있어요? 하나 정도 알아야지. 그쵸, 그죠? 뭐 후연격파. 좋아. 또 노래방 가도 있잖아.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그거 나오겠냐 시험에? 광개토왕 중에서 제일 시험 잘 나온 건 하나 있어요. 알아야 돼.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자, 광개토대왕이 시험 나올 수 있는 유물 유적으로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라고요? 업적. 광개토대왕 비문 내용 분석하는 거 나오죠. 또 하나 뭐라고요? 호명글.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개 공통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책에 호명 그릇 있어요. 한번 봅시죠. 호명 그릇 찾았어요? 그릇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다. 사진을 얼짱 각도로 하나 찍은 거고 다른 각도로 하나 찍은 거예요. 우리 셀카 찍을 때 보면 여러 각도로 많이 찍어서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면 밑에서 찍은 게 잘 나옵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우리 언니가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 봅니다. 아, 예, 정답이죠. 잘 안 보입니다. 예.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잘한다. 역시 나이가 들면 사람은 되게 뻔뻔해지는 법이야. 자. 재밌어요. 자,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경 호태왕 호우십. 착한 사람 노래는 보여요. 자.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야. 근데 안 이상해요. 여기를 어디를 봐도 일본이라는 글자 없잖아. 왜라는 글자 없지. 격퇴라는 글자도 없잖아. 근데 이게 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증거가 되지? 만약에 이 그릇이요 고구려 땅에서 발견됐다 이러면 아무런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아니 고구려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군주 광개토왕의 이름이 써진 그릇이 발견되는 게 뭐가 이상해?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 발견됐어? 그렇지, 내 고향 경주. 신라 1946년 해방 이듬해입니다. 1946년이야. 해방 이듬해 내 고향 경주시 노소동에서 됐다 큰 무덤이 발굴됐어. 그 무덤의 주인공, 무덤 사이즈를 보면 알잖아. 엄청 큰 무덤이라서 왕의 무덤 아니면 최소 왕조급의 무덤이야. 이 사람이 이제 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왼쪽 편에 큰 칼이 있어. 이걸 전문용어로 환두대도라고 해. 큰 칼이 상징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칼은 어마어마한 권위야. 이순신 뭐 들고 있대? 칼 들고 있잖아. 또 지금도 남학생들 알걸? 장군으로 진급하잖아. 그럼 대통령이 별 달아주고 뭐 줘? 칼 줍니다. 그 칼이 뭘 상징하는가?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지휘권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래서 계기면 이 칼로 벨 수도 있는 거고, 불복종하면 이걸 이렇게 죽일 수.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넘겨줄 때 보통 뭘 주는 거야? 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칼이 환두되도록 큰 칼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오른쪽 머리맡에서 나온 게 바로 이 호명 그릇이야. 그러면 을묘년이라는 건 뭐야? 제작년대겠지. 을묘년은 60년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이걸 415년으로 봅니다.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은 광개토왕의 정식 명칭이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나? 광개토왕의 정식 명칭이 뭐야?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야. 무슨 말이야?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놓은 거야. 국강상이란 언덕에 묻히신, 광개토경, 영토를 무지하게 넓히시고, 평안, 국가를 편안하게 만드시고, 호태왕, 크고 좋은 왕. 그래서 왜 태왕 사시인지 우리 어릴 때 드라마 봤잖아. 태왕이라고, 태왕. 그러니까 king of king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짱깨들은 뭐야? 황제를 칭하잖아. 우리 고려도 뭐야? 이 무렵은 뭐라고요? 태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태왕께서 동청룡 소백호 남주작 북현모 사신을 내리고 정복하러 간 이야기. 태왕은 윤사마, 배용준이었고, 청룡인지 백호인지 그 싸움 잘하던 오빠가 여러분 다 아는 박성우. 박성우 오빠가 그때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때 같이 출연했던 배우하고 결혼했잖아. 그 여자 배우하고 연애를 했어, 그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근데 그때 박성우가 되게 거지였어요. 돈 100만 원 넘는 거지였는데 그 여배우가 박성우 가능성을 믿고 사람이 너무 좋고 믿을만하니까 연애해서 결혼했어. 지금 어떻게 됐어? 대박 천지. CF 얼마나 흰색에 봤지?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거. CF 엄청 찍고 막 엄청 영화에서 잘 나오고 그러잖아. 이번에 안시성에도 나오잖아. 안시성에서 안시성준은 양만춘으로 나오고 방태종은 박성웅이야. 굉장히 투탑인 거지.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는 거죠. 뭔 개소리야.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 사람을 봐야 돼. 사람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람을 봐야 돼. 그 뒷 배경을 보지 말고, 배경은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 뭐에 집중해서 봐야 돼? 사람이 집중해서 봐야 돼. 평생을 같이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뭔 개소리야. 그래서 정식 명칭, 그리고 호우는 뭐냐? 청동그릇 이런 뜻이야. 청동그릇. 청동그릇으로 만드는데 몇 번째 만들었다? 이게 명품이야. 시리얼 남파 10번째로 만든 청동그릇이야. 이게 왜 여기 있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자, 광개토 대왕비. 광개토 대왕릉비라고도 단개토 대왕비라고도 하는데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세요? 1부 뭐야? 건국 이야기. 여기 누가 나와? 주인공 누가 나와? 이거 서울시 7급에 나온 적 있어. 주몽. 그리고 누구? 유화 부인이 나와 있는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 스테이지에서 설명할 테니까. 학원 계속 다녀야 된다. 재밌는 얘기 얼마나 많은데, 역사 얘기는 재밌는 얘기 정말 많아요. 주몽은 뭐의 신? 뭐의 전기를 물려받아? 해의 전기지. 아빠 이름이 뭐야? 해모수잖아. 달모수 아니잖아. 해모수. 알죠, 그죠? 그 맹인 검객이었던 우지 허준호인가?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왔고요. 엄마는 뭐야? 유아부인이잖아. 유아부인 아빠는 많은 사람이야. 하백, 그래, 강의 신, 물의 신. 뭔 소리야? 주몽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 자기는 뭐야? 해의 전기와 물의 전기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서울시에서는 해와 물이 아니라 해와 달이라 그래서 오답을 만들었어. 기출문제로 나왔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날 욕하지 마. 서울시를 욕해.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해와 물이 당시로는 대단히 중요했다는 뜻이야. 왜? 농사 지으려면 해와 물이 중요하니까. 달빛보다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 달은 언제 중요해? 지금 중요하지. 지금. 지금 대통령이 달림이잖아. 문.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아?
집에 인터넷 개통은 됐어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지? 현실과 담을 쌓고 공부하는 거 맞아. 근데 현실과 담만 쌓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나만의 세계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미 나온 적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가장 많은 게 뭐겠어? 정복 기사겠지. 세 번째가 뭐야? 내 무덤을 누군가 지켜라. 뭐야? 수묘인 기사가 있는 거야.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수묘인 기사는 구민과 신뢰, 한예 이렇게 나눠놨어요. 구민이 110가, 신뢰, 한예가 220가. 러프하게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말하면 구민은 뭐냐면 광개토양이 정복하기 전부터 원래 고려 땅 백성. 신뢰, 한예는 뭐야? 광개토양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잖아. 새롭게 편입시킨 백성. 합해서 자기 무덤을 지키는데 330가가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우린 모르잖아.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같은 시기에 왕의 무덤을 지키는 수명에는 보통 20가에서 30가를 지정합니다. 근데 330가를 지정해놨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이즈라는 거지. 그만큼 고구려의 국력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 더.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이건 그냥 단순 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 번의 정복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91년 뭐랬어? 신묘년 기사. 그 다음에 396년에 아신왕 정복 기사. 그 다음에 400년에 그 유명한 경자년 기사예요. 요 신묘년 기사가 듣기만 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 다음 스테이지에 내가 또 해줄 거니까 뭐 기본 어느 정도 알고 한 번 더 하면 훨씬 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많을 겁니다. 391년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 신묘년 외이 내도회 파 백잔 네모 이위신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묘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왔단 말이야. 깨뜨릴 파 박살냈어. 파 백잔. 고려하고 백제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백제를 뭐라고 쓰는가? 백잔이라고 쓰는 거야. 우리가 북한을 북한이라고 안 쓰고 한동안 뭐라고 써서 북괴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네모라. 뭐 네모는 글자가 마모돼서 안 보이는 거야. 끝에 라자가 보여. 그럼 뭐겠어? 신라겠지. 그럼 가운데 두 글자 뭐야? 가야요. 그러면 백제, 가야, 신라를 깨뜨리고 이위 신민, 신하로 삼았다. 라는 거거든요. 이 해석을 쪽발이들은 어떻게 사는가? 10년 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얘들 박살내고 이 동네를 신하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일본부 설치하고 한반도를 통째로 남부 통째로 지배했다. 이게 인나 일본부설이 근거로 삼는 거야. 근데 우리 외워야 돼. 여기서부터 외워야 돼. 민족주의 사학자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신채호, 박은식, 그래요. 길 많이 가봐야 백남훈은 사회경제사학자지. 그분 말고 요거를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은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야. 정인보 선생님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이 비석을 왜 만들었어 아들이? 그래 아빠 업적을 홍보하려고 만든 건데 갑자기 아빠 업적 쭉 홍보하다 갑자기 맥락 없이 쪽발이 업적을 홍보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어 해석하다 보면 중간에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있잖아. 10년 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왔다로까지 끊어야 된다. 그래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누가? 왕께서 군대 끌고 와서 다 작살내고 다 아래 동네들을 신하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이다. 누가 했다고? 정인보.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너 그까지 처음 들어봐 이거? 그럼 그까지 공부를 안 한 거야. 합격생까지 가려면 요까지 공부를 해야 돼. 합격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했던 요거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거야. 정인보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인보는 무슨 학 공부한 사람이지? 박은식, 정인보까지가 무슨 학? 양명학. 잘했어. 형 입이 막 입술 맴돌고 하다가 양명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양명학. 최후의 양명학자. 박은식은 뭐 유교, 구신론, 썩어 빠진 성리학 말고 실천적인 양명학을 통해서 조선유학을 개혁하자. 1909년 유교, 구신론. 정인보도 양명학자야. 그래서 양명학의 두목이 누구야? 정제두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제두잖아. 정제두 제자들이 쭉 나오는 거지. 이광사도 나오고 이근희도 나오고 이광사하고 이근희는 둘이 부자지간이거든. 이광사는 글씨를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동국진체, 원교체란지. 이근희가 뭐 했어? 역사책 썼지. 뭐 열여실 기술. 그래. 열여실이 이근희의 호야.
어디 끊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 5글자니까 연려실까지 끊어내니까 연려실이 이건 이게 호거든. 그래서 연려실 기술. 그리고 쭉 내려와 이건창, 이건승, 이건방, 머리삼 나오거든. 고 이건창, 이건승, 이건방 요 라인한테 배운 사람이 정인보야. 그래서 요 사람들까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양묘학자다 라고 볼 수 있는. 양묘학을 공부할 때는 박은식, 정인보까지야 양묘학 공부가 끝나는 거야. 맨날 정제도 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존엄 만물일체에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야. 그게 합격하는 사람의 공부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자, 그건 그때 가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396년이야. 요거 아신왕에게 항복을 받는 이야기야. 요게 어디 나오냐? 태왕사신기에. 그 메인 주제가 이거였어. 아신왕은 백제를 정벌하고 아신왕에게 항복을 받아. 하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진 않아. 요거 있고, 그랬는데 백제가 이제 서약을 배신한 거야. 그래서 백제하고 누가 손잡아? 왜가 손잡는 거야. 백제가 왜와 손잡고 봤잖아. 이렇게 같은 라인인 걸 내가 설명한 이유가 있다니까. 쪽발이가 경주 오고 싶었던 거지. 황남빵도, 경주빵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교동 김밥도 먹고 싶었나 보지. 그래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오는데 무슨 강? 낙동강 있지. 배 타고 있다가 낙동강 타고 어슬러 와서 쳐들어온 거야. 이때 이제 길잡이는 누가 하는 거야? 가야애들이, 금관가야들이, 김해 금관가야들이 길잡이하고 이래서. 자, 주범은 누구라고요? 주범은 메인 보컬은 누구라고요? 족발이. 피처링 가야. 금관가야. 이래가지고 쳐들어왔다고. 백제의 도움도 받고. 이거 전문용어로 뭐야? 다구리지. 이게 언제냐? 399년이야. 이때 신라 왕이 누구냐면 내물이야.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때 문제는 중요한 게 뭐야? 신라는 내가 안 그랬어? 대표한테 이러지 마라. 지가 저절로 내려갔어. 네 가벼운 다리도 못 견디니 너는? 다시. 신라는 그 전까지는 뭐야? 3대 유리부터 16대 흐레까지 왕의 호칭이 뭐지? 그래, 이사금이야. 이사금이 무슨 뜻이야? 그래, 이빨금, 입금이지. 이빨 자국 많은 오빠. 이빨 자국이 많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니가 났다는 뜻이야. 사랑니가 났다. 나이가 좀 더 많다. 무슨 말이야? 연장자란 뜻이야. 왕을 뽑을 때 왕의 호칭이 뭐라고요?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뭐라 불러? 형이라고 부르지. 오빠라 부르지. 왕을 볼 때 뭐라 불러? 형, 오빠 이렇게 불렀다고. 그럼 왕의 권위가 어때요? 아직은 어때요? 야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왕이 세습이 안 되잖아. 박, 서, 기. 교대로 왕 있잖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다가 드디어 17대 뇌물 마리감부터 드디어 김씨가 왕위를 만다고요? 세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중앙집권국가가 완벽해진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국력이 성장하는 건 맞지만 이미 중앙집권국가가 되었고 국가가 되었고 제1의 전성기를 맞이한 다음에 백제라든가 얘들 다굴의 침략을 막기가 혼자서 막아야 돼. 너무 힘들지? 어떻게 했을까? 수도가 털립니다. 엄청난 위기야.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야. 근데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안 나와 있어. 왜? 김부식이 있었지. 김부식 경주 김씨야. 진의 조상들이 쪽팔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쓰기가 너무 싫었나 봐. 김부식이가. 그럼 삼국사기 이것도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 또 나름 역사가가.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왕의 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라고 써놨어. 이 파트에서는 김부식이 그냥 문학가가 된 거지. 역사가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 아 진짜 내가 하는 말이 100% 레알이야. 아니 왕의 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우울증 왔니? 안락사 시켜야 되는 거니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무슨 의미겠어? 왕의 말이 눈물 꿇고 무릎 꿇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는 뭐야? 왕이 어마어마하게 국가가 위기를 겪었다는 얘기. 이게 이 얘기야. 얘들의 침략으로 수도가 털리고 왕은 피난을 간 거야. 어떻게 살려달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도움 달 누구한테? 헬프미 누구한테? 같은 라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지. 이때 여기 왕이 누구야? 광개토형 아니야.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니야. 이름부터 봐봐. 뇌물 아니? 뇌물도 잔뜩 갖다 바쳤겠지. 뻔하지. 그 광개토형이 보니까 입금 확인됐잖아. 그지? 얘들아 알바 뛸 사람 고소득 알바야. 가면 황남 경주빵도 맛있고 뭐 이러고 어떻게 애들 지원자 손들어. 몇 명이 손들어서 5만 명. 그래서 5만 명이 기병과 보병이 포함된 5만 명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야.
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이게 당시로는 최첨단 하이테크 부대가 달려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혹시 개마무사라고 들어봤어요? 개마무사? 말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뚜껑을 덮은 거야. 뭐로? 갑옷으로. 철 갑옷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보병과 기병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기병이 이기지. 생각해봐. 내가 말 위에 탔다고. 난 힘이 없지만 말 위에 타면 뭐가 생겨? 스피드가 생기지. 그리고 말 위에서 어때? 그냥 찍으면 되지. 너는 말 밑에 있으면 어때? 위로 이렇게 중력을 거슬려야 되지만 나는 말에 스피드를 해서 가볍게 손목 스냅으로 네 목을 자를 수도 있고요. 위에서 그냥 찍어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기병 하나를 당하려면 보병 셋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래서 보병들이 기병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말을 공격하지. 말이 덩치가 크잖아. 말을 활을 쏘거나 창으로 긴 창으로 찌르거나 그 낫 같은 거 있잖아. 이걸 길게 만들어가지고 말 발을 베는 거야. 그러면 달리던 말에서 어때요? 사람이 어때요? 굴러떨어지게 돼 있지. 달리는 말에서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전투력 상실이야. 기본 장애인이 되는 거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자, 골프는 귀족 스포츠가 아니지. 이미 대중 스포츠가 됐지. 오빠가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있잖아. TV를 물어보면 돼. 진짜 귀족들은 뭔 줄 알아? 승마 아니면 요트야. 승마 요트다. 그러면 진짜 부자인 거야. 골프는 그냥 허세일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승마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승마를 하다 보면 말에서 안 떨어질 수가 없는데 말에서 떨어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는 말을 못한대. 진짜 부자들은 승마 안 되니까 정유라 언니 봐봐. 언니 아니구나. 네 동생이구나. 미안하다. 동생인데 걔는 뭐 그치 말 타고 이대도 한번 점령했고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부자잖아요. 그지? 그 집안은 부활할 겁니다. 재산을 뺏지 못하면. 재산이 억 단위가 아니잖아. 조 단위의 재산을 빼돌려놨을 텐데 그럼 뭐 정유라 입장에서는 엄마가 감옥에서 못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 돈 다 자기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어쨌거나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말을 공격하기 때문에 말한테도 뭐 한다고요? 갑옷을 입히는 거야. 눈만 내놓고 오는 거야. 사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철이 일단 풍부해야 되겠지. 또 하나 철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왜냐면 가야도 갑옷이 있는데 고려 갑옷과는 다르다. 가야 갑옷은 뭐냐면 통갑옷이야. 통갑옷은 뭐냐면 앞판 한 판, 뒷판 한 판이야. 서양 중세 기사들 봤지? 갑옷 이렇게 입고 있잖아. 돈키호테도 갑옷 있잖아. 서양 중세 기사들이 왜 꼭 보조로 조수를 산초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지 아세요? 거지 같은 돈키호테도 데리고 다니지. 이유는 간단해. 혼자서 말을 탈 수가 없어.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혼자서 말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애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기사들 보면 어때요? 전술이라는 게 별로 없지. 뭐야? 갑옷 무거워. 이미 전투력 다 상실이야. 창 들고 어떻게 찌익 달려가서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 관우처럼 막 말 위에서 막 이렇게 막 이거 못한다니까. 그래서 가야 갑옷 같은 무거운 갑옷은요. 저 같은 사람이 입으면 어때요? 입는 순간 전투력 90% 상실이야. 근데 고려 갑옷은 찰갑이야. 비늘, 물고기 비늘 같은 가벼운 찰랑찰랑한 찰갑이야. 무슨 뜻일까요? 얇게 만들어도 어때요? 적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철 다룬 기술이 뛰어났다는 뜻이고 철이 풍부한 뜻이고 이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고 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일본 애들이 일본 땅에서 철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게 6세기 중엽이야. 근데 지금은 4세기 말이야. 그럼 일본 애들은 왜 가야와의 교역에 목을 매는지 아시겠죠? 철 수입을 해야 되는 거야, 가야한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철 갖고 뭐 할 수밖에 없어. 겨우 칼 하나, 사시미 하나 잘 들고 갑옷 이런 것도 없었을까요? 그지? 거의 막 스모 선수 차림으로, 그지? 섹시하게 훈도시 티팬티 차림으로 사시미 하나 들고 우 왔어. 근데 저쪽에서 5만 명이 오는데 5만 명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어때요? 활을 쏴도 창을 던져도 팅팅 튕겨만 나오는 개마무사. 보통 전투가 옛날에 봐봐. 들판에서 어떻게 한다? 맞짱 뜨는 거잖아. 근데 이런 전투에서 이런 개마모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 500명, 1000명만 돼도요. 이건 어마어마한 무기, 핵무기와 똑같은 거야. 일본 놈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진을 어때요? 그대로 들어가서 박살을 내고 지휘체계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는 건 학살밖에 없는 거거든. 이런 군대가 쪽발이고 어떡할 건데? 도망쳐야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도망을 치는 거지. 근데 광교도 성질이 더러운 오빠니 올 때는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뭐가 갓나 새끼들
제끼라. 북한 사람이잖아. 북한 사람들이 적겠지. 왜 표준어를 나는 태왕사식이 드라마가 보존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 표준어를 써? 북한 말을 써야지. 박살 났지 당연히. 제일 불쌍한 애들이 누군지 알아? 가야 아이들이야. 형 왜 이러세요? 그냥 우리 길만 빌려드렸는데. 니네도 같은 편이니까 갓나 새끼들 다 뒤지라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광개토왕이 5만 부대가 지나가는 자리에 뭐 풀한포기 나지 않아 사막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지. 그래서 김해 금관가해가 쇠퇴하는 거 아니야. 전기가연맹이 쇠퇴하는 거고, 이 전쟁의 피해를 입자는 고령지방의 대가해가 후기가연맹의 중심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그때 신라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부터 신라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눈치를 봐야 돼? 생명의 은인이야. 고구려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뭐야? 인질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복포라는 아이도 있고, 인질로 갔다 돌아와서 왕대래가 애가 돌아버리니까 해서 실성왕 뭐 이런 애가 있어. 자, 그러니까 신라는 그부터 한동안 고구려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던 광개토왕이 죽었잖아. 412년에 죽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년상을 성대하게 치렀겠지. 3년상 성대하게 치르고 첫 번째 제사를 모시는 해가 415년인 거야. 이제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지? 그러면 아들 장수왕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의 업적을 전국에다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제사니까 아버지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품을 만드는 거야. 그게 뭐라고? 홍명 그릇이야. 그러니까 뭐로 만들어? 청동으로 만드는 거야. 귀한 청동으로 만드는 거야. 쇳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야. 알지? 청동이 훨씬 귀하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야? 당시 수도 국내성이었겠지. 거기에서 제사 지낼 때 바쳤겠지. 나머지는 어떡할까? 아빠가 정복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역으로 다 보내는 거지. 보내가지고 니네도 다 아빠 제사 지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걸 어디로 보낸 거야? 신라로 보낸 거야. 니네도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아빠 덕분에 니네가 나라가 유지되잖아. 니네도 이거 가지고 제사 성대히 모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10번째가 신라 땅에까지 오게 된 거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아마 가지고 왔던 왕자, 인질, 아마 복호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무덤이었대. 이게 들어가서 부장이 되었을 거다 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계 시각이야. 설득이 되지 않니? 근데 이렇게 안 배웠지.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으면 잘 배우신 거고요.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여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네. 자, 뭐 네가 기억을 못할 걸 수도 있고. 근데 노량진에서 유명하다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저걸 고구려 군대 밥그릇이라고 가르쳤어. 미쳤니? 제정신이 아닌 거야. 북한 군인들이 김정은 막 이렇게 써놓고 밥그릇에 그렇게 먹을 리가 없잖아. 또 하나는 청동은 밥그릇으로 쓰겠냐고. 그 귀한 걸. 엄청 다 귀족이었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건 이제 이 파트는 제가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한 설명 방식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정확하게 공부하자. 그래서 이게 발견됐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광개토대왕 신라 침하에 왜구를 격퇴했다는 기록은 어디에 이미 있었어. 광개토대왕 비에 있다고. 경자는 기사에 있다고. 근데 문제는 사료는 하나만 가지고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사료 비판이라고 말하지. 야, 외적 비판이 있고 뭐 했어? 내적 비판이 있지. 외적 비판은 뭐 하는 거? 진짜냐 가짜냐 진위를 가리는 게 외적 비판이고, 내적 비판은 신뢰성을 따져보는 거지. 왜냐면 옛날에 쓰여진 사료라고 다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자, 너 과거 남친하고 헤어진 거 생각해. 자, 그럼 네가 기록으로 남겨. 그럼 어때요? 남친이 100% 문제지. 근데 남친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때요? 네 문제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사료는 하나만 갖고 어때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크로스 체킹해야 돼.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요, 특히 여학생들이 더 그런데, 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막 싸우고 막 내한테 와서 막 남자친구 험담을 하죠.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알죠? 같이 장단 맞춰가지고 네 남친 쓰레기네. 그럼 어때요? 걔가 뭐라고 해요? 넌 지금 내 남친 욕하니 머리면서 도로 화를 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나한테 와서 험담 며칠 해놓고는 며칠 있다 보면 둘이 또 손잡고 다정하게만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영원한 사랑 뭐 이러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절대 그 끼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분쟁을 할 때는 당사자. 이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기록은요. 다르게 적히는 거고요. 기억은 다르게 기록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료 체킹이 필수인데 광개토 대왕릉비에 있다 손 치더라도 100%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무슨 그릇이 나오는 거야? 홍명 그릇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또 하나 광개토 대왕비와 호명 그릇이요. 고구려에서 제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글 시체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들 자자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근데 광개토 대왕릉비에도 호명 그래도 아들 자자를 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폰트, 요즘 말은 뭐야? 폰트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고구려 제작품이 확실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원 되게 재밌어요. 역사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데 그냥 외우려고만 들면 이제 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공부한 건 몇 세기 공부하는 거야? 4세기. 자, 4세기의 가장 핵심은요. 자, 4세기 초반에는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면요. 자, 외우세요. 4세기 초반에는 고구려가 이제 압록강 유역을 벗어나서 뭐 한다고요? 여기 서안평 지역을 차지하고 낙랑까지 몰아냈다. 대반까지 몰아냈다. 누구를 배워야 돼? 미천왕의 업적을 배워야 돼. 미천왕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 을불. 고구려에도 연산군 같은 개쓰레기 왕이 있었어. 봉상왕이라고. 그 시기가 미천왕 아빠도 죽이고 을불이도 죽이려고 했잖아. 자기도. 그래서 어떻게 궁궐 해서 도망을 쳤지. 그래서 뭐 소금 장수도 하고 막 별짓 다 하면서 개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왕이 됐잖아.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을불 이야기. 을불 미천왕 나온다고. 자, 그런데 오히려 혜택을 받은 건 어느 쪽이라고? 백제 쪽이었어. 갑툭튀. 그래서 근초고왕 때 이 엄청난 정복과 팽창 나옵니다. 근초고왕이 없죠. 무조건 옵니다. 자, 4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누구라고요? 미천왕 외우는 거고요. 그 다음 누구 외운다고요? 근초고왕 외우는 겁니다. 백제로 가서. 자, 그 근초고왕의 팽창에 희생된 사람 있지? 고국 원왕. 고국 천왕은 179년부터 197년까지 2세기 후반에 왕했던 형제상속에서 뭐 부자상속도 그래 부족적 성격 오구를 행정적 성격 오구로 개편하고 하나 더 있어 진대법. 그렇지. 세 가지면 그 말고 고국을 지키다가 원통하게 죽었지. 고국 원왕. 그 전에도 어때? 이쪽 전현에게 털려가지고 수도가 함락되고 아버지 시체를 파갔어. 이 나쁜 놈들이. 전현의 우두머리가 모용황이거든. 모용황. 우리에게 모욕감 알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몰라? 달콤한 인생이라고 영화 있어. 그 짤들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출전을 잘 모르는데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 이병헌 오빠가 이병헌 형이 주인공이고 그 김영철 아저씨 궁예 알잖아. 궁예. 그 아저씨가 조폭두목인데 그 젊은 여자 애인이 있지. 여자친구 신민아야. 얘를 감시하겠는데 뭐 그러다가 둘이 썸을 타고 둘이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조폭두목이 얘를 이병헌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만나잖아. 거기 카페 같은 데서. 그래서 나한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모용황이 모욕감을 준 거야 전혀. 그래서 그 순환을 겪은 게 누구라고요? 고국 원왕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고국 원왕. 그래서 위에서 맞고 아래로 맞고 죽은 거야. 이제. 이걸 극복한 게 누구라고요? 소수림왕. 소수림왕. 불교수용, 율령반포, 태학설림.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넘어가는, 전성기로 넘어가는 정복전쟁 누구야? 광개토왕인데. 만주벌판 달려라. 이거 누가 몰라? 한강 북쪽까지 먹었다. 이거 누가 몰라?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시험들 못 한다고요? 호명글.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호명글. 요거하고 뭐가 나온다? 광개토 대왕릉 비에 나오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백제는 근초왕 다음에 딱 한 사람만 외우면 돼. 4세기. 무슨 왕? 친유왕이에요. 친유왕 때문에 동진에서 불교 수행했다. 요거 공부하면 4세기 다 공부하는. 신라는 딱 한 사람 외우면 되는 거지. 누구야? 뇌물, 마리카. 끝이야. 그래서 오늘 4세기를 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더 하자고요. 예. 실전으로 광개토 대왕릉비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 이제. 그렇지. 옛날에 뭐라 했어? 중원고구려지. 그죠?
옛날에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아나?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옛날에 배웠잖아. 지금 걔 이름 바뀐 거 알죠? 행정구역이 바뀌었거든. 하남시,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뭐 이렇게 바뀝니다. 아씨, 충국리 철불이 훨씬 쉬운데 입에도 착착 붙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계속 명칭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출제될 때요. 바뀐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문화청에서 바뀐 명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원고구려비라고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충주고구려비라고 나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지. 속장경이라고 안 나오지 이제. 뭐라 나와? 교장이라고 나오는 거야. 속장경은 명칭이 잘못된 거야. 일본학자가 속장경은 무슨 말이야? 속대장경이잖아. 대장경의 속평 그래서 속장경이라고 했다고. 근데 대장경의 속평이 아니잖아. 대장경, 경률론 3장을 엮은 게 대장경인데 교장은 뭐 한 거라고요? 주석서거든. 해석서, 주석서. 완전 달라요. 그걸 속장경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한다? 교장. 명칭이 바뀌었어. 이제는 교장이라고 나오는 거야. 아직도 내가 볼 때 우리 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느리게 가는 시험이 경찰 시험이야. 경찰 시험에서 속장경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교장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때마다 얘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충주고급이에요. 충주고급이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알아? 거의 다 지워져 있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거 우리한테 정말 다행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세 가지밖에 없어. 뭐뭐 있지? 알죠? 동이 매금이라고 나와 있어. 무슨 말이야? 신라를 뭐라고? 동이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동쪽으로 한 켜로 뜻이잖아. 고구려가 신라를 동쪽으로 한 켜로 본다는 거야. 자기는 뭐야?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이라고 해? 고구려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럼 뭐라고 해? 천하사관이라고 말하지. 천하사관이 있으니까 짱깨들이 무슨 사상과 중화사상과 돼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기출문제에서는 신라 스스로 동의로 낮추어 불렀다. OX야. X죠. 무슨 자학사관이 스스로 동의라고 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고구려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신라를 동의라고 했다는 거야. 매금은 뭐야? 마리간이라는 뜻이야.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고. 몇 년인지 모르잖아. 그지? 당시 신라 왕의 호칭이 뭐야? 마리간이었어. 그래서 동의 매금이라고. 두 번째. 신라 톤의 당주라는 표현이 나와. 무슨 말이야? 신라 영토 안에 당 뭐야고? 군대야. 신라 영토 안에 어느 나라 군대가? 고구려 군대가 뭐 했다? 주둔했다. 무슨 말이야? 어느 나라에 다른 나라 군대가 주둔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 나라의 간섭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또 하나. 고구려 왕이 신라 왕과 신하들에게 뭐 했다? 의복을 하사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 의복을 하사했다. 선물했나 보다. 그게 아니지. 그냥 선물에 추석 선물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고. 뭘 준다? 옷을 준다는 건 봐봐. 우리가 공직생활, 경찰생활 30년 한다. 그만둔다라고 할 때 뭘 번다 그래? 신발을 번다 그래? 모자를 번다 그래? 옷을 번다 그래? 옷을 벗는다고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옷을 벗는다는 말은 뭐야? 누군가가 그 옷을 줬다는 얘기지. 그래서 왜 왕권이 강화될 무렵에 왕들이 꼭 하는 행위가 뭐야? 공복제정이잖아. 맞죠? 고위왕도 그러고 또 뭐야? 공복제정 또 누가 했어? 광종 같은 경우도 뭐야? 공복제정하지. 백관들이 공복제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보다. 옷을 내려준다는 얘기는 철저한 가불관계야. 가불관계야. 왕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고구려 왕이 신라 왕이 뭐야? 의복을 하셨다. 라는 건 철저한 가불관계였고 고구려가 우위에 있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 이걸 뭐야? 같은 비석이라고 고구려 비석이라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또 하나 차이가 뭐야? 광개토장비는 국내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OX야. X지. 경찰 문제지.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 국내에 안 있지. 만주 집안에 있지. 지금 가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짱개들이, 중국 애들이, 공안들이, 경찰들이 막아서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이건 어디 있다고요? 국내에 있는 거지. 그지? 이것도 헷갈리지 말고.
순서는 이게 더 먼저고 이게 나중이죠. 그죠? 그리고 내용으로 갖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잘해 두셔야지 자기 실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세기는요. 요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정 봐. 4세기가 만만한 세기가 아니야. 근데 4세기가 끝난 게 아니지. 이제 5세기 가야지. 5세기 가면 주인공이 누구야? 5세기까지는 고구려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5세기를 공부할 때는요. 두 가지 숫자야. 여기서 이리로 옮기지. 이게 뭐야? 427년이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먹지. 475년이야.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무슨 천도? 평양천도. 그리고 뭐라고요? 한강유역 완전 차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로만 할게요. 다음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평양으로 옮겼다. 무슨 정책 보여주는 거야? 남진 정책, 남하 정책 보여주는 거지. 그럼 찌질한 신라와 백제 어떻게 해야 돼? 손 잡아야지 뭐. 무슨 동맹이야? 나지 동맹이지. 외웠지? 나지 동맹. 433부터 553까지 120년 동안의 나지 동맹이야. 그럼 신라 무슨 왕이야? 물지. 백제는 비유. 잘했어. 좀 더 하자. 이건 기본이잖아. 언제 끝나? 553년에 끝나지. 누가 배신했어? 신라가 배신하지. 무슨 왕이 배신해? 진흥왕. 배신 당한 왕. 성왕.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성왕 때 관산성 전투에서 복사를 갖다가 죽지. 자, 하나 더. 근데 475년 한강 완전 털리고 나니까 백제는 어때요? 남하가 그냥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뭐였지? 엄청난 정말 생존의 위협을 다가왔지. 어떻게 할까? 둘이 좀 더 친해져야 되겠지. 결혼동맹. 493년 결혼동맹. 누가 있지? 백제는 뭐야? 동성왕. 이름이 모대야. 동성왕. 신라는 소지 마리카. 이찬 비지의 딸. 이벌찬 또는 이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외워두셔야 되지. 잘했어. 역시 잘한다. 자, 두 번째. 수도를 옮기면 어떤 효과가 있어? 무슨 권이 강화돼? 왕권이 강화돼. 왜? 수도 옮기면요. 무조건 왕권 강화 체제 정비야. 근데 there is no rule but except. 예외 없는 법칙은 없는 법이니까. 예외도 있지. 뭐 여기서 온 거지. 이건 도망간 거잖아. 왕의 의지가 아니라 도망간 거를 제외하면 강화도 천도한 최후 이거 제외하면 왕의 의지로 수도를 옮긴다. 이건 무조건 뭐라고요? 체제 정비 왕권 강화입니다. 외워야 돼. 무슨 말일까? 고구려는 계르부, 소노부, 순노부, 절부, 관노부 다섯 개 연맹체라고 했잖아. 고구려의 구귀족들이 여기 잔뜩 살고 있었겠지. 근데 여기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구귀족들이 이제 세력이 어때? 약해지겠지. 상대적으로 무슨 권이 강해져? 왕권이 강해지는 거야. 왕이 경쟁 상대가 공시생이야? 왕이 경쟁 상대는 누구라고? 귀족들이잖아. 귀족들이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귀족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었겠지. 당연히 반발했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안 나오는데 일본 서기에는 나와 있어. 반대하는 귀족들을 장수왕이 어육을 만들었다. 어묵을 만들었다는 뜻이지. 육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장수왕 무서운 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수도 옮기는 건 정말 힘들어. 자, 노무현 대통령 수도 옮기려다 어떻게 했어? 실패했지. 생각해봐. 수도를 옮겨버리면 여기는 뭐 되는 거야? 지방 되는 거야. 지방. 그러면 국회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청와대 다 가겠지. 그럼 대기업 본사 다 가겠지.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어때요? 사람들, 업종들 다 가겠지. 그럼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없겠지. 학원 일이 이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없겠지. 좋게 되게 살기 좋은 거 되겠다. 하지만 여기 있는 건물주라든가 기득권 세력은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뭐야? 그 노무현도 못했잖아. 기억나지? 근데 그걸 해낸 게 누구야 이제? 장수왕이야. 왕권 강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할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마지막 할게. 왕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왕이 캠핑 좋아한다고 텐트에 살 수는 없겠지. 궁궐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궁? 안압궁. 그렇지. 그래서 5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안압궁이야. 6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신라의 황룡사야. 7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백제 미륵사야. 5세기, 6세기, 7세기. 건축물. 자, 마지막으로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면 요렇게 북조랑도 친할 수 있지만 육지로 어디로? 배 타고 어디로? 남조랑도 친할 수 있지. 그래서 남북조의 분열을 교묘행해서 남북조와 다 교류했다. 누구야? 남조와도 교류한 왕은 누구야? 광개토왕이야? 장수왕이야? 장수왕.
이게 왜 중요하냐? 남북조가 쪼개져 있어야지 유리해. 고구려가 분열돼 있어야 유리해. 분열돼 있어야 유리하지. 통일되면 봤잖아. 수나라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더 잘 싸울 것 같아? 북조가 잘 싸우겠지. 북방 유목민족 아니니 훨씬 잘 싸워. 남쪽 애들은 말 구하기도 힘들고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가 어떻게 할까? 기록에 보면 말을 800匹를 배에 실어서 남조에 지원해줬다 라는 기록이 나와. 말이 800匹면요 탱크가 800대쯤 되는 거야. 요즘 말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 왜? 얘들아 힘내라. 용기 내. 형이 도와줄 테니까. 항복하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지. 그래야 분열돼서 가지고 고구려가 활동 영역이 넓어질 거니까. 하나만 더. 요 북위라는 나라와 이게 전현 후현은 사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 전진 사이 좋다. 북위와 고구려는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북위와 고구려는 전쟁을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 강자잖아. 북중국을 다 통일했다니까. 그래서 장수왕이 이쪽으로 못 간 거잖아 사실은. 더 북쪽으로 못 가지. 시베리아 벌판이야. 이쪽으로 못 가지. 무슨 태평양 물고기랑 대화할 일 있어? 그러니까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북이랑은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입니다. 근데 장수왕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하나만 더 하고 진짜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고 밥 먹자.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서 괴로워서 죽은 왕이 있지. 괴로왕이라고 들어보셨지. 그 괴로왕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북위에 편지를 보내지. 정말 저자세를 보냅니다. 우리 백제를 도와주셔서 고구려를 혼내주기만 하신다면 저는 딸들은 후궁으로 보내고요. 아들들은 폐하에 마국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개구력적이야.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보냈어. 근데 북이하고 고구려가 사이가 나쁘지 않아. 친하지도 않지만 나쁘지 않아. 그래서 북이 왕이 어떻게 해? 장수한테 보니까 형 얘기 있는데 형 한번 읽어보실래요? 토스. 장수왕이 어때요? 빡이 치겠지. 그래서 이것은 게르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인데 저는 그렇게 말해. 게르왕이 북위에 보낸 유서다. 그래서 우편배달부 메일맨 북위가 배달을 해주고 쿠팡맨이지 로켓 배송해줬고 결국 장수왕 내려와서 굳이 안 죽여도 되잖아. 얘기했잖아. 아빠는 아신왕에게 항복만 받았지 죽이지 않았다고. 근데 장수왕은 이름 강하잖아. 네가 유서를 썼으니 내가 너를 확실히 천국 구경을 시켜주마. 이래서 내가 죽였다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원래 제가 올 때는 3가지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고대사에서 이제 2가지밖에 못했는데 중대 하대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재밌죠. 항상 그래. 그지? 내가 제일 수업하다 보면 제일 재밌는 사람은 나야. 제일 즐거운 사람도 나고. 난 내 직업이 좋아. 어쨌거나 이거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어. 안 돼도 괜찮아. 그래도 절반 이상은 다 알아들었잖아 지금.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에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100% 알아들을 거라고. 물론 복습도 좀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 이번 주 해보고 느꼈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들었잖아. 이번에 판단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얘들하고 공부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판단됐죠, 그죠?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들 능력 있는 분들이야. 학원이 작다고 해서 선생이 작은 건 아니야. 물론 오 선생 키가 작긴 한데 서 있으면 목밖에 안 보이지 않니? 근데 다들 업계에서 이 바닥에서 다 20년 이상 강의했고 능력 인정받은 분들이야. 니네 대표님이 만만한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함께 공부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판단하시고 이제 선생님들이 방향 제시해 주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돼. 결국은 내가 하는 거라 그랬어. 그지?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주말 이용해서 뭐 해야 돼? 이제 일주일 복습하고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 한 번 더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녁 잘 드시고. 예.